현대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봇 무인 매장부터 수소 선박 개발까지 자동차 회사에서는 보기 힘든 프로젝트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중장기 플랜인 2025 전략이 점점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관련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주재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대차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로서는 보기 힘든 프로젝트들이나 이벤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업체에서 벗어나 최근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을 뜻하는 이른바 SMSP로의 변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현대차가 운영하는 자동차 무인 매장입니다. 이 무인 매장에 들어서면 인공지능 로봇이 직원을 대신해 소비자들에게 차량의 성능과 기능 등을 설명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매장의 직원이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인식을 깬 겁니다. 오히려 영업 직원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마음 편하게 차량을 구경하고 또 상주하는 시간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객들이 편하게 자동차에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실제 차량의 이열을 눕혀 직접 체험하거나 여러 종류의 차량을 한 번에 살펴보는 등 고객들이 체류 시간이 주간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최근에는 세종시에서 로봇 셔틀을 운행한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맞습니다. 현대차는 스마트 미래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과 버스를 결합한 이른바 수요 응답형 다인승 로봇 셔틀을 다음 달부터 2달간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 셔틀에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핵심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차량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지한 후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에는 판교 일대로까지 확장을 시켜서 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2조 원을 투자해 세운 미국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정의선 회장이 처음으로 이 모셔널을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현대차는 아이오닉5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결합한 차세대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해 로봇 셔틀과 함께 로봇 택시 분야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미 수소 산업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현대차는 캐나다의 한 시스템 제작 업체와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물 전기 분해 시스템 공동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린 수소라는 게 말 그대로 재생 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하는 수소를 뜻합니다. 화석 연료로부터 추출한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와는 달리 수소 생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생산 비용이 높다는 단점 때문에 그동안 그린 수소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러한 그린 수소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협약을 통해 고효율 물 전기 분해 시스템 자체 개발에 나선 겁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는 최근 현대 글로벌 서비스 그리고 한국 성급과 함께 협력해서 선박용 수소 전지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 그리고 그린 수소 생산에 이어서 수소 선박 분야까지 진출하면서 수소 모빌리티 전반을 아우르게 된 겁니다. 수소를 활용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그리고 트램 개발 사업 역시 추진되고 있어서 현대차의 이러한 수소 모빌리티 산업은 더욱 확장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그 자체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대차는 최근 이어진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고열과 외부 충격에 강한데요. 현대차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2025년에 시범 양산하고 2030년에 본격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의 배터리 업체인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과도 지분 투자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업체와의 협력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은 오는 2025년에 차세대 배터리인 하이브리드 리튬 메탈 배터리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시대에 이러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전기차 자체 배터리 생산 능력까지 갖춰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가져온다는 구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현대차가 내놓았던 신사업들 구상들만 보더라도 뭐 수소, 로봇, 배터리, 항공교통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렇게 신사업을 공격적으로 크게 확대하고 또 다양한 산업군으로 넓혀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는 다양한 분야의 지금 신산업들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급격한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고자 중장기 혁신 계획인 2025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현대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 생산과 그리고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같은 미래 전략을 달성하고자 오는 2025년까지 총 6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앞에서 살펴봤던 로봇 셔틀과 같은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과 그리고 로봇 무인 매장과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모두 2025 전략하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혁신적으로 신규 사업이 생겼을 때 그거를 가지고 본인들의 메인 사업인 자동차와 연관짓는 연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는 상당히 도태되고 상당히 비싼 값을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텔리전트 커스터머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 부분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본인들이 그 기술을 샀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당장 사업화가 아니다 하더라도 스터디를 하는 게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내연기관차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 같은 신산업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현대차의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과 신산업들이 이처럼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2025년에는 완벽한 스마트 솔루션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재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